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왕기초 경제학 입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15장 국제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무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국제경제학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국가 간의 교역을 통해서 어떤 상호 이득을 얻게 되는 국제무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국제금융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제수지론 이렇게 표현하는데 국제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금융, 국제수지론 관련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보게 될 것이고요. 국제무역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학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뭐예요? 시장에서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공급자와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 간의 서로 교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을 통해서 소비자도 이득을 얻고 생산자도 이득을 얻게 돼요. 이렇게 상호 이득을 얻게 되죠. 자, 이거를요, 대한민국 경제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시키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야, 뭐 A국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와 같이 또 국가 간의 교역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자동차를 만들어서 생산 공급한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뭐 한국이 자동차를 이렇게 생산해서 공급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공급하는 것을 수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현대자동차에서 국내에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만들겠지? 그럼 이제 그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드는 거야. 그래 가지고 미국에 남는 걸 수출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이게 달러를 주거나 등등 할 수 있고 아니면 교환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뭐 쌀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선 쌀을 수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출과 그 생산과 소비, 수요, 공급과 수요에 대한 얘기를 국제시장에 이렇게 확장해서요, 수출과 수입으로 확대한 게 바로 국제무역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 누가 스파게티를 만들고 누가 경제학 강의를 하고 누가 축구를 하고 어떻게 역할 분담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남보다 잘하는, 그걸 우리가 기회비용이 낮은, 백종원 선생은 다 잘해. 그렇지만 축구도 잘하고 경제학 강의도 잘하고 하지만 그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에 좀 더 전문화 특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카르도는 비교 우위론이라는 걸 얘기해 가지고요, 요 비교 우위론, 국제무역이 발생하는 원천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절대 우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기본 강의 때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하긴 할 건데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종원 선생님이 저보다 경제학 강의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둘 다 잘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절대 우위론이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 개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상대적으로 더 잘하게 되는 그걸 비교 우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카르도는 어느 한 나라에서 모두 절대 우위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이 요리도 잘하고 경제학 강의도 잘하더라도 비교 우위 측면에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요리의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 경제학 강의는 제가 자리가 생기니까 제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우위론은요, 모두 어떤 한 나라가 한 사람이 절대 우위가 있다 이건 성립해요. 근데 비교 우위론에서는 모두 비교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돼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존재에서 누가 생산을 하고요, 누가 소비를 해서 서로 교역을 통해 가지고 윈윈 하는 것처럼 국제시장 전체에서도 수출국가와 수입국가가 비교 우위론을 통해서, 우위를 통해서 전문화와
특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파이를 크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교역하게 되면은 모두가 상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수출하는 국가, 생산하는 국가와 수입하는 국가, 소비하는 수요 국가와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국제무역 이론의 가장 기본 원천이 됩니다. 근데 국제무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을 살펴볼 겁니다. 어떤 정책을 살펴볼 거냐면 가격 통제 이런 걸 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 쌀을 수입한다라고 할게요. 바나나를 수입한다 할게요. 그러면 이 쌀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농부들이 이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안 되겠다. 저항을 해야겠다.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쌀이 값싼 쌀이 퀄리티가 있는 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 농부들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게 이제 경쟁력이 없고 사양 산업이 되면 점차 축소가 되긴 하겠지만은 당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고요. 그럼 정부는 그러한 저항을 받아 어느 정도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벽을 쌓게 됩니다. 수입 상품이 넘어올 때 수입제에 세금을 때립니다. 수입에 텍스를 부과하게 되고요. 이렇게 수입제에 텍스를 부과하게 된 것을 우리가 관세를 부과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타리프해서 관세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수입제에 텍스를 부과하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입하는 물건이 100원인데 거기다가 10% 세금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100원에다 10% 더 때리면 10원만큼 더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요. 국내 생산물의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수입 상품 물건 가격이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은 물건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제라고 할게요. 수입제의 국내 들어왔을 때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수입제의 가격이 상승하고 네, 그로 인해서 여기 나와 있는 국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즉 비싸지니까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조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 차차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수입 물건에 세금을 때릴 수도 있지만 정부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물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 거야.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더 많이 수출하라고 수출을 권장하기 위해서 야, 현대야, 니네 말이야, 소나타를 수출할 때 생산 비용에 우리가 일부를 더 정부가 보조해 줄 테니까 아니면 전기차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뭔가 특혜를 주는 거지 가격을 좀 더 싸게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해외에 나갔을 때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통제해서요. 수출품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입품에다가 텍스를 부과해가지고 정부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컨트롤하게 되는 가격 통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독일에서 벤츠, BMW 막 이런 차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내 자동차 회사가 힘들어한다 할게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품에 세금을 때리는 게 아니라 수량을 통제합니다. 그걸 일명 쿼터라고 합니다. 수입량을 통제하는 거야. 벤츠 자동차가 들어올 때 뭐 1년에 뭐 3만 대 이상은 들어올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국내 생산자들, 현대자동차겠지. 그쪽에서는 이득을 보긴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소비자들이 수입 물량이 외국에 좋은 상품이 있는데 그걸 소비할 수가 없잖아요. 줄어들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가격 통제든 보조금이든 공통점이 뭐야? 후생 손실이 생긴다. 후생 손실이 생긴다. 후생 손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국제무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국가 간의 교육을 하는 건데, 우리 시장의 원리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육하는 거랑 절대 전혀 다른 건 아니고 완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무역을 했을 때 수출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국가 모두 행복해진다.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수입에 대해서 또는 수출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거나 수량을 통제하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개입을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개입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차차 기본 강의에서 좀 더 그래프를 통해서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